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걸 집행하는데 네네. 이게 무슨 논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정리를 또 언론에서 해주셔야 시민들도 혼란이 좀 적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 가지고도 지금 저희는 이제 대치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이게 무슨 대치예요?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공무를 집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이제 공수처 그러니까 입장이 소개를 해주실 수는 있지만 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는 절차법의 적용 예외를 영장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가? 절차법의 적용 예외를 어떻게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이제 체포영장에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체포영장에. 근데 윤 대통령 측은 이 적용 예외를 왜 영장 판사가 판단을 임의로 하느냐?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네. 110조하고 111조는 압수수색 영장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 체포영장에는 아예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아예 적용 안 되니까 당연한 걸 그냥 써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장 판사가 이렇게 적시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포영장 발부되는 단계에서는 다투는 절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체포된 다음에 적부심을 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 적부심으로. 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경호처에서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수사받으러 가는 게 신병에 어떤 위험이 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신병에 위험이 있어야 경호를 하는 거잖아요. 제지하는 거고. 자,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받는 게 어떻게 신병 위험이 되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계엄군처럼 쇠파이프나 이거 쇠방망이 준비해가지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공수처에 가면 막 뜨거운 물 막 옛날처럼 붓습니까? 막 고춧가루 탄 물 부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애도의 글과 함께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고, 어제는 관저합 탄핵 반대 시위대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두문 불출 중에 내고 있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 참 있어서는 안 될 내란 행위가 벌어졌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중에 그 내란 혐의의 상당 부분이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서도 확인이 된 상태죠. 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면서도 확인이 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도 반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오히려 그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법적인 절차, 헌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무시로 일관하고 네네. 끊임없이 법과 헌법을 짓밟고 있는 거죠. 그런데 뻔뻔하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니까 오히려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분노하시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런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법과 헌법을 좀 준수하려는 모습을 최소한 지금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이런 메시지에 의해서 지금 일부 국민들이 이제 선동된다는 표현을 쓰면 좀 죄송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도 덩달아 체포영장 집행이나 이런 것들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부 시민들 입에서 이런 건 굉장히 좀 큰 사회적 비극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러니까 차라리 메시지를 좀 안 내는 쪽이 더 낫다고 보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전 정말 답답한 게 너무나 당연한 것도 논쟁거리를 만들어 버려요. 언론도 뭐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영장을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거지 이게 무슨 논란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도 그런 보도를 접하거나 유튜브를 접하면 이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난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쪽에 서서 집행을 막아야지. 자꾸 이렇게 된다니까요. 당연한 건 당연한 걸로 정리해야 돼요. 다 논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저 같은 법조인 입장에서도 법조인 출신 입장에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걸 집행하는데 네네. 이게 무슨 논란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은 좀 차분하게 정리를 또 언론에서 해주셔야 시민들도 혼란이 좀 적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 가지고도 지금 저희는 이제 대치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이게 무슨 대치예요? 불법적으로 공무를 집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 측의 입장과 이제 공수처
그러니까 제 입장이 이제 다르니까. 소개를 네. 해주실 수는 있지만 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논란이라는 표현과 대치라는 표현은 또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부딪힌다. 네, 서로의 주장이 부딪힌다라는 표현으로 저는 대치라는 표현을 좀 쓰려고 했는데 뭐 그게 좀 부적절하다고 그럼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똑같은 무게로 다루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했던 질문은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예, 영장 자체가 영장 판사의 권한 일탈로 발부됐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건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입장으로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근데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까지 그러면 공수처가 현행범 체포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신속히 확보해야만 한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아니 지금 윤 대통령 윤석열 측의 주장이 죄송하지만 법리적으로 맞는 게 없어요. 뭐가 맞는데도 이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당황스러운 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도 구속이 돼 있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검찰이 내란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지금 있습니까? 근데 법원은 관련 사건으로 해서 영장을 발부해서 구속됐잖아요. 그리고 공소가 제기됐어요. 공수처가 지금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권이 없다. 이미 김용현 다 구속돼 가지고 영장 청구 기소까지 됐고 똑같은 프로세스로 지금 체포영장 나온 건데. 네. 그럼 뭐 법원이 지금 두 번, 세 번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법조인이 아니라서 여쭙는 건데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거는 절차법의 적용 예외를 영장 판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가? 절차법의 적용 예외를 어떻게 적었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이제 체포영장에 적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체포영장에. 근데 윤 대통령 측은 이 적용 예외를 왜 영장 판사가 판단을 임의로 하느냐?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네. 110조하고 111조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네. 그 체포 영장에는 아예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아예 적용 안 되니까 당연한 걸 그냥 써준 거예요. 110조하고 111조는 압수수색 관련된 조문이에요. 네, 압수수색. 예, 네. 체포하고 구속에는 아예 그런 내용이 없어요. 네. 그 당연한 걸 당연하게 써준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번 다시 확인을 해준 거죠. 110조하고 111조를 자꾸 논란된다고 하지 마시고 조문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압수수색 관련된 조문이에요. 그렇죠. 체포하고 구속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논란이라고 소개하시기보다는 형사소송법 조문 한번 보시고 그걸 소개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맞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의원님께서 조금 예민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더 질문을 드리려다가 좀 아니 예민한 못 게 드린 아니라 부분이- 제가 답답해서 네, 그래요. 좀 답답해하시길래 좀 더 질문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체포 수색영장을 구분해야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를 약간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 110조와 111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수색영장의 경우에만 맞아요. 해당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 보도를 그대로 좀 복사를 해왔는데 체포 수색영장에 이렇게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럼 체포영장에도 이게 적시가 돼 있다면은 혹시 문제가 좀 되는 건가요? 체포영장에 적시돼 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에도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 이게 만약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체포영장 자체에는 아예 그 법조항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걸 그냥 써준 것 같아요. 안 써줘도 되는데. 네, 당연한 걸 안 써준 써줘도 것 같아요. 되는데. 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쓴다고 해서 뭐 그 쓰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런 논란을 예상하고 쓴 거겠죠. 네. 아마 법원에서도. 그래서 이거를 영장 판사가 이렇게 적시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아닌 거죠. 우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포영장 발부되는 단계에서는 다투는 절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체포된 다음에 적부심을 하는 방법은 있어요. 아 적부심으로. 네. 예. 만약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부심 단계에서 다투면 돼요. 체포되신 다음에. 지금 협조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적부심 단계에서 A, B, C가 문제 있었던 것 같으니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게 법에 정한 절차잖아요. 근데 그 절차를 아예 안 따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절차가 문제 있다 생각하면 체포된 다음에 따지라. 형사소송법 이 말씀이신 거죠? 프로세스는 그렇게 네. 돼 있어요. 그리고 자 경호처가 신병 보호 목적으로 그걸 막겠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병 보호 목적이 있고 그걸 수행하는 기관이 경호처인 건 맞아요. 근데 수사를 받는 게 신병 침해가 아니에요. 수사 받는 게 신병이 어떤 침해를 가합니까? 수사기관에 가면 막 폭행을 가하나요? 막 고문을 하나요? 수사기관에 그냥 가서 묵비권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도 참여하는 상태에서 조사 받은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신병의 위협이에요? 그럼 일반 시민들은 경찰서 가거나 소환돼서 그러면 그 검찰이 부르면 제 신병이 위험될 것 같아. 거기 들어가면 뭐 그걸 안 갈래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경호처에서 하는 거예요. 수사기관에 수사받으러 가는 게 신병이 어떤 위험이 되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신병의 위험이 있어야 경호를 하는 거잖아요. 제지하는 거고. 자,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받는 게 어떻게 신병 위험이 되는지를 설명해 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논란이다. 저쪽 입장을 그대로 봐요. 어떻게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받는 게 신병이 침해가 되고 위험이 됩니까? 뭐 가면 진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한데 뭐 계엄군처럼 쇠파이프나 이거 쇠방망이 준비해가지고 때립니까? 아니잖아요. 전제가 성립 안 되는 얘기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여과없이 그게 보도가 되고 거기에 또 많은 시민들이 그렇다 뭐 막아야 된다. 아니잖아요. 그 한번 짚어주세요. 공수처에 가서 조사받는 게 신병 위협이에요. 공수처에 가면 막 뜨거운 물 막 옛날처럼 붓습니까? 막 고춧가루 탄 물 부어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조금 더 파고들어 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어떤 또 법조인 출신이시니까 또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호선 기자가 이제 네. 해주세요. 아무튼 헌재가 지금 8인 체제